자, 그래서 롯데의 크기는 컬의 크기를 만들어주고 바퀴수가 컬의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디자인을 내가 만들어낼 거냐는 곧 컬의 모양이 결정을 해준다 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컬의 모양은 어떤 컬이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컬은 C컬, S컬, 그리고 웨이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요즘 빌드펌이다, 아웃컬이다 해서 많이 하는데 이 아웃컬 스타일을 몇 바퀴 말면 나올까? 라고 봤을 때 2바퀴를 와인딩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C컬은 몇 바퀴일까요? 더 말아야 될까요? 덜 말아야 될까요? C컬은 1바퀴 반을 기준 바퀴로 합니다. 자, 웨이브는 몇 바퀴? 2바퀴 반 이상을 기준 바퀴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게 보통 우리가 C컬 하면 1바퀴 반, 여기서 아웃컬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반 바퀴 더 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웨이브 하고 싶다? 몇 바퀴 더 말면 된다? 반 바퀴 더 말면 된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5바퀴를 말면 무슨 모양이 나올까요? 그러면 5바퀴 말면 그냥 웨이브가 웨이브 해서 2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바퀴 반 이상은 아무리 와인딩을 말아도 컬의 모양은 웨이브다 대신에 컬의 양이 달라질 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어떤 펌을 하고 싶다라는 건 곧 이 컬들의 조합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컬과 S컬을 사용할 거냐, S컬과 아웃컬을 사용할 거냐, 또는 아웃컬과 C컬을 사용할 거냐가 곧 내가 원하는 어떤 디자인을 표현하느냐로 표현되어진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와인딩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와인딩이 끝나면 그 다음은 뭐 해야 될까요? 이제 방치 시간을 하고 열 처리를 하고 테스트 컬을 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뭐 한다? 그 다음에는 중화를 하게 된다. 그래서 중화제의 종류는 크게 우리가 사용하는 건 브롬산 나트륨, 브롬산 칼륨을 주로 사용해야 하는데 아마 주로 사용하는 것이 브롬산 나트륨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는 과산화수소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냥 뭐 중화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뿌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중화제도 마찬가지 중화제가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에 브롬산을 쓰고 어떤 경우에 과수를 써야 되느냐라고 하면 자, 그 특징을 알면 내가 선택을 해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산화작용은 뭐가 좋냐? 과산화수소가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브롬산이 조금 산화작용이 약하다. 그래서 pH를 보면 브롬산의 pH는 5에서 6 사이에 있고 과산화수소는 2.5에서 3.5에 있다. 이렇게 봤을 때 브롬산은 약산 그리고 과산화수소는 강산에 속할 수 있다. 자, 시술 시간은 보통 10분에서 15분, 뭐 20분까지는 보통 잘 보지 않고 10분에서 15분 정도를 보고 과산화수소는 5분에서 7분 정도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모발에 약제를 뿌렸을 때 과산화수소를 뿌렸을 때 도포를 했을 때 산화하는 시간, 약제가 작용하는 시간이 보통 7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는 산화작용이 강하다 보니까 7분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결과, 결합력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브롬산 나트륨은 산화작용이 약하다 보니 시간이 오버가 됩니다. 그럼 한 번 바르고 나도 20분 있어도 되나요? 아까 전에 금방 산화작용이 7분 정도만 일어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래서 도포를 2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장에 선생님들이 보통 제도포 해주세요, 몇 포인트 제도포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때 내가 가서 약제를 한번 도포를 하고 7분, 5분에서 7분 정도가 지났을 때 그 시간 이후로는 산화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제도포를 다시 한번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엄산 같은 경우는 중화를 진행을 해도 모발에 탈 변색이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과산화소는 탈 변색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실제로 여러분들 컬러 작업을 할 때 컬러 이제가 뭔지 알고 계시죠? 네, 과산화소예요. 그래서 그 과산화소가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과산화소를 중화제로 사용을 하다 보니 모발이 밝아지는 경우, 염색이 빠지는 경우가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상도를 비교했을 때는 손상도가 불음산이 좀 더 적다, 그리고 과산화소가 크다 라고 했는데,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산화소로 머리를 많이 중화를 하고 또 여러분들 염색 생각해 보시면 하고 났을 때 시간이 지나면 머리가 어떻게 되죠? 무척 건조해지죠. 그래서 아무래도 과산화소를 사용하게 되면 모발이 건조해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롬산은 그럼 뭐 펌제와 상관없이 일제와 상관없이 아무 때나 사용을 해도 되냐라고 한다면, 물론 뭐 그렇게 사용을 해도 되지만 아무래도 시오나 시스템과 같이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중화가 잘 되고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 과산화소는 시스테인 아민과 사용을 할 때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펌제 그리고 펌에 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정리를 한번 하고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펌 시술하는데 또는 다른 시술하는 데 있어서 그 재료가 되는 모발에 대해서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거기에 경험을 더해서 여러분들이 진단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발의 구조는 제일 겉표면, 모표피 중간에 가장 많은 부분, 모피질, 그리고 안에 가장 가운데 중심에 있는 모수질.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모발의 표피는 모발의 외측 제일 바깥쪽에 돼 있고, 우리가 큐티클 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15겹 비밀 모양으로 되어져 있고, 화학적인 작용의 좀 정확성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스스로 재생능력이 없다. 모발 자체가 재생능력이 없습니다. 모발은 뭐 자라면 그 상태 그대로 거기서 점점 손상만 되어갈 뿐, 재생이 아니라 우리가 클리닝을 하거나 하면 복구라고 하는데 조금 더 상한 것들을 보완을 해서 개선을 할 수 있지만 다시 자연적으로 재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모피질, 우리가 시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모발에서 85에서 90% 정도를 차지를 한다. 펌을 진행을 할 때 이 안에 있는 시스테인 결합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모든 시술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모발이 탄력, 강도, 감촉질과 색상 등이 크게 좌우가 된다라는 거. 색상은 왜? 모피질 안에 멜라닌 색소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 사람들의 모발의 전체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진다. 모수질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모발 중심부에 있고 벌집 모양의 비어있는 공간,